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예요. 늘 여기에 글을 써야지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늘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글을 써요. 저도 어린 나이에 참 별의별 일을 겪어본 것 같아 공유하려고 글을 올려요. 평생을 저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은 열심히 남의 집 일을 하시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야 중국집을 인수하셨습니다. 평생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신 아빠가 드디어 본인 가게를 창업한 것이죠. 본인들의 가게를 차리는 게 평생 꿈이신 부모님인 것을 알았기에 저조차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가게를 차리다니. 아휴, 이제 우리 딸 시집 갈 때 번듯하게 준비해서 보낼 수 있겠어. 자나깨나 우리 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봄이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빠가 그래도 솜씨가 있어서 아마 장사는 엄청 잘 될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지. 힘든데 창업까지 하고 요식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도 너무 축하드려요. 봄이가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래, 우리 가족 이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자. 부모님의 개업과 동시에 전 연애를 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전 7급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대학병원 레지던트였어요. 의사인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딱히 꿀릴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대놓고 말이죠. 뭐? 중국집 딸내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아휴, 내가 너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면서 공부시켰는 줄 알아? 나 진짜 입에도 담기 싫다. 어떻게 중국집 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와? 공무원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숨 막힐 거야?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서 중국집 하는 건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면서 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왜 엄마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허락해 주세요. 착한 애예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래도 너희 아빠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과거 일은 생각하고 살고 있니? 남들은 네 아빠 일용직이었던 것도 몰라. 알겠어? 너 그런 과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굳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 남편의 집은 어려서 엄청 가난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일용직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어머님과 남편은 어렵지 않게 생계를 꾸려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는 본인의 과거를 잊은 채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리고 늘 차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이어서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과 남편에게 어머님을 잘 설득시키라고 했어요. 나 당신이 어머님 설득 못하면 결혼 안 해. 그런 줄 알아. 중국집 하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참 자기네도 어렵게 살았다며.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일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설득해. 그러기 전엔 나도 반대야. 너까지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엄마도 다 허락하실 거야. 그리고 어렵게 사셨던 분이라서 그냥 혼자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집에 장가가길 바라시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우리 진짜 가난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설득시키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절대 안 되겠다고 하였죠. 불행 중 다행인지
남편이 끈질기게 어머님을 설득한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꾹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부모님이었기에 이런 모욕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이 밉기도 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볼 일이 많이 있겠어요. 결혼식이나 이럴 때나 보는 거지. 에휴, 사실 이 결혼 딱 보면 우리 아들이 굉장히 믿지는 결혼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옛날 공무원이지. 요새 뭐 철밥통 아닌지도 오래됐고. 네? 뭐 사돈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딸아이는 절대 부족하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게 하며 키웠어요. 그러니까 딸아이 좋게 봐주시고 애들 축복만 바라죠, 우리.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 뭐 사돈은 좋으시겠죠? 어디 의사 사이를 보시겠어요? 언감생심? 말이 의사지. 요새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얼마나 고귀한데. 우리 아들 남주기 아까웠는데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무례예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자네 의사 만드느라 아주 고생하셨나 보구만. 뭐 사돈 고생하신 건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만 어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나요? 저희 딸도 그저 귀하게 자랐다고 여겨주세요. 어느 자식이 아깝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왕 시키기로 한 결혼 우리 웃으면서 시켰으면 좋겠네요. 저라고 딸아이가 매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아셨죠? 엄마는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놓으셨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저희에게 사과를 했지만 그 자체에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사사건건 중국집 얘기를 꺼내며 저희 집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속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머님과 언쟁이 오갔어요. 너 알고 있지? 장호한테 듣긴 했니? 결혼 반대했다는 거. 내가 우리 창호 눈에 눈물 뺄 수 없어서 허락한 거지만 참 의사 집안에 너무 처가가 빽이 없는 거 아니니? 내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까봐 내가 이런 거 얼마나 숨기는 줄 알아? 왜 숨기세요? 전 저희 부모님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데요. 굳이 숨기실 필요 없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숨기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창훈 씨한테 듣기론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거죠. 오히려 그런 게. 뭐? 어렵긴 누가 어려워,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얼마나 명망 있는 집안인데? 참나. 장호가 뭘 오해하고 너한테 잘못 얘기했나 본데? 아니다. 너랑 공감대 형성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요즘 세상에 위아래가 어디 있나요? 저도 며느리로서 잘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희 집안에 대해 선 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라고? 우리 아들 레지던트 끝나면 전문의 시험 보고 바로 개원할 건데 너네 집안이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설마 그런 것 때문에 저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생각해야지. 너 의사 남편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고생해서 키운 건데 네가 거저 먹어? 거저 먹다뇨. 저 한 번도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길 바랬어. 넌 딱 보자마자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나 싶었다. 아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남편 개원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냐며 대놓고 물어보셨고, 저희 집은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역시나 어머님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혀를 차셨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긴 했지만 최대한 의연한 척 했어요. 부모님이 자부심이 있어 하는 중국집 운영이 이렇게 시댁에서 멸시를 받고 계시다는 걸 알면 친정 부모님들이 정말 속상해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슬프기도 했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자격지심도 심하시고 본인 살아왔던 건 전혀 모르셔. 네가 이해해. 워낙 어렵게 살아서 그냥 본인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진짜. 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나도 이해하려고 해. 그런데 점점 더 하시니까 솔직히 지치기도 하고 그러네. 언제까지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참.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어렵게 사셨으면 더 이해 가능한 얘기 아닌가?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네 진짜. 일단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쯤에 이모 오실 건데 그냥 잠깐 사업 때문에 방문했다가 금방 집에 가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모님이 오신다고? 그때 우리 결혼식에서 뵌 분 맞지? 그래 뭐 어머님 집이니까 동생분 오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알겠어.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죠. 이모님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고 자매 둘이서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차 잠깐 여기서 지내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시이모님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내려가시질 않으셨어요. 저에겐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된 거죠. 시이모님은 시어머님보단 덜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이모님에게 제욕을 하셨던 거죠. 출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정말 싫더라고요. 두 분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매번 방에서 속닥속닥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시기에 바쁜 건 같았지만 막상 보니 바빠 보이진 않으셨죠. 아유, 조카는 좋겠어. 그래도 의사 남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언니가 엄청 많이 양보한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받들어 모셔. 알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의사 남편도 얻게 해주고 어디 공무원이랑 비빌 때가 돼? 아유, 그만해. 어차피 쟨 백날 얘기해도 지 잘났다 하는 애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봤겠니? 입만 아프다니까. 아, 이모님, 안 내려가시나요? 며칠째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의사 남편 얻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창호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의사라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거봐, 내가 뭐랬니? 쟤는 아주 말대꾸는 기본이라니까. 아휴, 우리 창호 개원해야 하는데 정말 하필 저런 애를 만나가지고 개원도 미뤄지고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조카,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창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란 말이야. 시이모님과 시어머님의 콜라보는 대환장 파티였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하는 시이모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식.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 남편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고 드디어 원하던 개원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돈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놨던 돈과 남편이 모아놨던 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수건 사업을 이루게 된 거죠. 아휴, 대출이라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은행에 빚을 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차려줄 사람들이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아들 원장 되는 거야. 나는 원장 어머니 되는 거고.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요새 개원하려면 다 은행 끼고 해야 돼. 요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아요. 어떻게 은행 도움 안 받고 현금으로 병원을 차려. 진짜 드물겠다. 그러니까 너무 보미한테 그러지 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면 미안하잖아. 네가 왜 잘난 게 없어? 넌 의사 간판 자체가 잘난 건데 어디 공무원 따위랑 비교하니? 그런 생각 꿈에도 마라. 알겠어? 엄마는 무슨 봄이 듣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랑 봄이나 똑같지. 그렇게 말하지 좀 마. 내가 봄이한테 미안하다니까. 미안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보고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인정하잖아. 우리 창호한테 미치는 거. 네? 아니요. 사람 사이에 미치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요. 하여간 말하는 거 하고는 싹싹한 구석이 일이라고는 없지 아주. 그렇게 무뚝뚝해서 일은 어떻게 한다니? 에휴. 시어머니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의사 아들이 뭔지 의사 해대는 건지 정말 웃겼어요. 남편은 어머니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씨알도 안 먹히셨고요. 맨날 아들 하시는 거 오늘도 그러시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은 개원 준비로 한창 바빠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시어머니도 시이모님의 사업을 잠깐 도와주는지 두 분이 바쁘더라고요. 막상 퇴근 후 집에 혼자 있으니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해방이 된 것 같아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결국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남편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든 걸 고마워 하더라고요. 고마워. 그래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됐어.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자기가. 정말 고마워. 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훨씬 많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좀 여유가 있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충분해. 진짜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래도 병원 잘 되면 진짜 너 덕분이야. 우리 병원 일대 주주님. 주주?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쨌든 이제 우리 집 꽃게만 걸을 일만 남았다. 너무 축하해, 이 원장님. 남편과 그렇게 축배를 터뜨리고 있을 무렵이었죠. 시이모님과 시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집에 오셨지만 저희를 보곤 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축배를 나누는 현장을 보곤 이제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또 오자마자 아들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나 본인 아들 내세우는 거에 심취해서 아주 웃기더라고요. 우리 이 원장님, 내가 이 원장 만들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너도 알잖아? 아유, 죽 써서 개 줬지 뭐니. 아유, 그러니까 언니 고생한 거야 나도 알지. 죽 써서 개 줬다니. 언니도 말을 웃기게 한다니까. 장호 너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알겠지? 조카도 시어머니 말 듣기 싫다고 생각 말고 좀 경청해서 듣고.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알겠지? 이모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 죽 써서 개 줬다니.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물건도 아니고 지금 개원한 것도 봄이가 조금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진짜 나 혼자였으면 어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뭐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나 그러려니 해야지. 평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데 뭐. 난 이제 이 꼴이 났어. 저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저를 번갈아 째려보셨고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의 개원식이 열렸죠. 직원들과 모두 병원 정리를 조금 하고 있을 무렵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이 개원한다고 축가 선물과 저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직원들 먹을 거랑 저희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너무 기쁘게 친정 부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급격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소리를 질렀죠. 아, 기가 막혀.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 원래도 좀 경험 없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 이 원장 체면도 있지? 중국집 하는 엄마를 오시게 해? 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 아서라! 요리만 보내라고 해. 어딜 와 오긴. 직원들 보는 눈도 생각해야지. 이 원장 처갓집이 중국집 한다고 하면 어찌나 수근거릴 거야? 넌 생각이 있는 거니?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집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럼 도대체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그놈의 중국집 타령 오히려 천박해요. 뭐야? 어쨌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우리 이 원장 개업식에 너네 엄마 오는 꼴은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사이 개업식이라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신다는 부모님, 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보기 싫으시면 가시던지 하세요. 그게 깔끔하겠네요. 전 얘기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셨는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서류 더미를 던져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끝끝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말이죠. 순간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하니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막말하시는데 저도 참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못 참아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공무원 나무랭이가 의사 엄마한테 뭘 어쩔 거냐고? 어디 중국집 딸내미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고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병원 한가운데서 철가방을 여시더라고요. 음식들 사이로 웬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고 보고 있던 시이모, 시어머니,
즉, 시댁 집안 전체가 나락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남편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 팔아서 장사니까 좋았습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서방, 자네 알고 있었나? 내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인 아들 내세워서 남들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이라니? 그리고 당신이 뭔데 껴들어? 중국집이나 하는 무식한 여편네가 어딜 껴드냐고? 무식한 여편네? 너야말로 무식하다 이 여편네야. 평생을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여편네도 아니고 자네 이모랑 엄마란 사람이 자네 여기 개원하는 거 믿고 본인들 사업 자금을 얼마나 뜯어간 줄 알아? 내가 이거 우리 가게 단골들한테 들은 얘기야. 알아? 이 서류 봐봐. 당신 엄마랑 이모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지. 이게 엄마로서 할 짓이냔 말이야. 내가 키운 아들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그대로 둬? 아니 내 아들 내가 팔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기막힌 사업인데 그렇게 보여 그래? 평생 주방에서 짱깨나 만들던 인간들이 뭘 알아?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평생을, 아휴, 당신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 엄마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이모님은 예전부터 항상 이상한 다단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끌어들여 개원한다는 의사 아들을 앞세워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투자받고 다닌 것이죠. 여기에 개원을 하는 아들이기에 당연히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돈을 떼먹었을 일은 없을 거니 순진한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남편 얼굴만 보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했다고 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하시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려고 했고요. 이 모든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님과 어머님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랍스터를 싸게 들여와서 정말 세게 팔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업 아이템이었기에 진행이 될 리 만무했고요. 투자금만 날리고 둘 다 개털이었던 셈이었죠. 이 사실이 발각이 되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당황한 채로 굳어지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창호 씨 얼굴 팔아서 돈을 그렇게 투자받고 다녔다고요? 아, 기가 막혀. 본인 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입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엄마가 왜 이런 짓을? 지금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아니, 가만히나 있지. 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투자금은 잘 있죠? 빨리 돌려줘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이잖아, 어? 아휴, 아니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근데 금방 회복할 거야, 그치? 네가 말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회복한다고 했잖아.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원금 회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라. 장우야, 이 몸 있지? 꼭 믿어야 한다. 믿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 이 돈 다 못 갚으면 감방 간다고 알아, 이 여편네들아? 엄마 진짜? 나 이제 엄마 실드 못 쳐줘. 지쳤어, 나도 이제. 나 좀 살자, 어? 그러니까 이번 일 엄마가 해결해, 알겠어? 엄마의 말에 이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시이모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직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해 있고 남편만 난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시나 그날 일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은 병원에 들어와서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이번 일을 가만히 넘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 또한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에게 받아낼 돈이 없자 투자자들은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고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셔서 돈을 뜯어냈으니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적으로 말이죠. 도와줘라, 응? 너 여윳돈 있잖아. 아니 공무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거 갚아주면 안 되니? 이럴 때 공무원이 얼마나 좋아. 대출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한번 개원할 때 대출 받아서 너밖에 없어. 지금 나 살려줄 사람 공무원 며느리 덕 좀 보자. 공무원 며느리? 왜요? 그렇게 아들한테 딸린다면서요. 왜 저한테 그래요? 전 절대 대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아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사기친 죄 달게 받으세요.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해요?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몰랐어. 그저 내 동생 말만 믿고, 아휴, 당연히 떼돈 벌 줄 알았지.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원래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장 상인들도 많던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는 사람들 코 묻은 돈으로 당신들은 사기친 거라고, 알겠어? 벌 달게 받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공무원 며느리 덕볼 생각 말고 그 안에서 반성하고 나오시라고요. 아셨어요? 전 어머님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제발 대출 좀 받아서 빚 좀 갚아줘라. 너 그래도 근속연수가 많고 철밥통 공무원이잖니.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창호를 봐서라도 제발 대출 좀 받아서 갚아줘. 내가 뭐든 할게 이제. 이제 와서?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다시 나오면 또 사고 치겠지. 그냥 거기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세요. 알겠어요? 이제서야 공무원 대출 운운하며 공무원 덕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결국 어머님과 이모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으셨어요. 남편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머님에게 너무 실망을 했던지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모질게 어머님을 내쳤죠.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론 본인이 거둔 죄 달게 받아라 했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가 남겨준 생명보험금으로 나 여기까지 온 건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의사 내가 됐지.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있어요? 근데 나를 팔아서 투자를 받아?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는 날 그러려고 키웠지? 나 팔아서 엄마 이득 보려고. 이제 지겨워. 그냥 벌 달게 받고 우리 모자 사이도 끝내요. 난 봄이가 부러웠어. 알아? 평생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 네가 아들이라면 엄마를 꺼내줘야지. 어쩜 그렇게 말을 모질게 해? 그리고 중국집이 뭐가 부러워? 어떻게 그런 잡종 집안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 됐고, 병원 팔아서라도 엄마 꺼내줘라. 알겠어? 네가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아니요. 이제 따로 살아요. 지긋지긋해. 그놈의 아들. 그냥 엄마 벌 달게 받고 이모랑 둘이 사셔요. 그럼 이만.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분노로 인해 어머님과 손절을 선언했고, 결국 어머님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셨어요. 그리고 상심이 큰 남편을 대신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교도소에 들어가셨고, 남편은 상속 포기각서까지 다 써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한참 이 문제로 동네 바닥에서 소문이 나 병원이 시끄러웠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한 안과 의사였던 남편이었기에 다행히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엔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남편을 잘 따르고 참 남편을 위해 많이 애써주더라고요. 그런 직원들한테도 얼마나 고맙던지 모든 걸 다 보고도 계속 남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그리고 내가 옆에서 잘 보필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알겠지? 고맙다. 너 없었으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이제 엄마랑도 끝났으니 나한테 가족은 너랑 처가 식구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당신 그 마음 먹기까지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쁜 아이도 낳고 병원도 잘 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몰상식한 시어머니가 떨어져 나가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그런 것도 모자라 그 돈을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죠. 그리고 저를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매번 싫어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달라는 둥 아쉬운 소리를 하셨던 어머니.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실물나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에 쓴 글을 제외하고도 늘 인격 모독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꽃길을 걷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도 나의 인생 경험이려니 생각할랍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과거가 있어도 그 과거를 딛고 꼭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이곳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올해 구정에 있었던 일이라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다시 생겨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쌍한 딸의 앞날에 바른 길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고 현재 9살 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혼까지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과도 정말 많이 다투고 서로의 마음에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도 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지고 볶으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과 성격을 거의 다 파악했기 때문에 웬만해선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덜 다투게 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이혼만큼은 피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였고 웬만한 건 먼저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만 해결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댁도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매번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죠. 웬만한 행사는 핑계를 대고 빠질 수는 있다 쳐도 문제는 1년에 2번 절대 피할 수 없는 명절은 언제나 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처음으로 시모에게 참고 참았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크게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인연을 끊겠다고 했었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명절날만 되면 이 많은 음식들을 저 혼자 준비하라고 하세요? 결혼해서 들어오는 며느리는 노동자로 등록되는 건가요? 어떻게 현관에서 신발 벗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2번 다시 시댁에 발붙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괴롭다고요.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니? 어디 어른한테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명절날 음식 몇 개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면서 대들어? 아들,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며 기어야 되는 거니? 음식 좀 같이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때 되면 알아서 시댁에 들어와 이것저것 살림도 도와주고 어디 불편한 건 없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줘서 귀찮아 죽겠다는데 너는 그런 것 하나 없이 집안 행사도 웬만해선 거의 다 빠지면서 이제는 명절도 안 오고 시엠이랑 인연까지 끊겠다.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이나 먹어야 하고 내가 인생 헛살았네. 우리 집안에 뭘 얼마나 했다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럼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잘한 거야? 어른들 앞에 눈 치켜 세우고 대들면 그거 누가 보고 배우겠어? 생각이 전혀 없어? 우진이가 옆에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나중에 따로 조용하게 얘기하던가. 나는 뭐 너랑 좋아서 사는 줄 알아? 우진이만 아니었으면 지금 당장 이혼했다고. 명절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거 좀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놔?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지? 남들 다 아는 명절 왜 나만 불만을 가지냐고? 몰라서 물어? 너도 똑같아. 요즘 어느 누가 명절날 며느리 혼자 주방에 들어가 잠 한숨 못 자고 음식을 산처럼 만들어. 여기가 대형 음식점이야? 꼴랑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당신뿐이잖아. 1년 내내 먹을 음식 냉장고에 비축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전부 다음 명절 올 때까지 동네 사람들과 술 안주 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음식 만들기 귀찮으니까 명절 때마다 며느리 부려먹는 거 아니야. 결혼한 내 친구들은 명절 때만 되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명절날 남편이 옆에서 도와준다는데 이건 뭐 시댁에 발 들이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사라져서는 음식 준비 다 돼서 저녁 먹을 때쯤 기어들어와서 배때기 기름칠하고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자고 있잖아. 그럼 나는 우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그 타이밍 맞춰서 어머님 방으로 들어와선 뭘 하시는 줄 알아? 주방에 들어가 나물 다듬으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진이가 보면 뭐 어때서? 찔리는 거라도 있어? 어른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명절 때만 되면
나한테 치매 예방한답시고 동네 사람들이랑 고스톱이나 치면서 무슨 대우를 받겠다는 거야? 아버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몬은 난리를 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길래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면서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기도 많이 참았지만 매번 명절 때마다 시모에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그냥 한 가족 먹을 양만큼 음식 만들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시모는 지금 당장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제 말을 무시했었죠. 결국 언젠간 터질 일이었고 그때 당시 다른 때와 다르게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음식들 개걸스럽게 다 먹었으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뭐 바퀴벌레 사라지듯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할 일을 찾아 나가버리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버님도 엄청 꼴보기 싫었죠. 벙어리도 아니면서 입 꾹 닫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음식 먹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일절 나오지 않다가 또 식사 때가 되면 조용히 나와서 배 채우고 들어가시니까요.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동의했는지 전화 한 통 없는데 그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후회스러워 택시 안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도장 찍고 몸이 좋지 않은 엄마 곁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이혼을 해야겠다고 더욱더 확고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동안 홀로 계셨는데 엄마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는지 계속 힘들어 하셨거든요. 배 통증도 자주 생긴다는 말에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을 찾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진단 결과를 듣게 되면서 몇 날 며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셔서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전이까지 있던 터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앞으로 2년도 살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데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잘 됐다 싶었죠. 그만큼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간단한 짐을 챙기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때요? 오늘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는데 별일 없었죠?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울었니? 박서방이랑 또 싸운 거야? 어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도 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유진이 왔니? 너희 엄마 답답할까봐 바람 좀 쐬주고 우리도 이제 막 왔거든. 유진이 왔으니 나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매번 저희 엄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진아, 그래도 아픈 엄마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분인데 살갑게 좀 얘기해주지. 그럼 엄마가 미안하잖니. 저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저분 얼굴 볼 때마다 계속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감정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 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너무 무뚝뚝할 필요는 없는 거야. 너희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있는 분이잖니. 저 사람 없었다면 아마 엄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단다. 그나저나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엄마한테 말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는 거 잘 알아. 지금은 스트레스 받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 주렴. 유진이 네가 엄마 말고 누구한테 속마음 터놓겠니? 이래저래 어차피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고민거리 있으면 다 털어놔. 결국 저를 걱정해주는 엄마의 말에 그 순간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제 말을 들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서 그동안 결혼 생활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전부 털어놓게 되었어요. 원래 고민거리가 있어도 혼자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성격인데, 그날은 이혼까지 결정하게 돼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제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들어준 뒤 대화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결혼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이혼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살면서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며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언제 왔는지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온갖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라고 늦은 저녁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나갔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당장 안 나가? 우리 이제 끝난 거 몰라?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제가 오늘은 유진이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급하게 온 거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가 없지.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 합의하에 끝내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건 잘못된 거잖아. 우리 아들은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갈라서면 누가 제일 불쌍하겠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의 생활을 봐봐. 나는 뭐 너랑 좋아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붙잡고 있겠어? 아직 짐 안 풀었지? 집으로 돌아가게 빨리 나와.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풀고 제가 다시 돌려놓을게요. 유진이 너 가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며 뉘우치고 계셔. 그러니까 일단 대화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무조건 유진이 너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더라. 우리 엄마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속으로 고마워했다고. 자네 처음 우리 딸 데려갈 때 뭐라고 그랬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라고? 누구나 부부싸움은 할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장모 앞에서 할 말이야? 술도 먹은 것 같지도 않구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나? 웃어? 지금 장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나는 자네랑 이혼하라고 유진이 의견에 찬성했으니 명절 끝나자마자 둘이 법원 가서 당장 도장 찍도록 하게. 사람들이 말이야, 있을 때 잘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유진아, 저 집안은 절대 편하지 않을 테니 마음 강하게 먹고 이혼 절차 밟아라. 그래야 네가 살고 자식도 살 수 있는 거야. 엄마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아픈 배를 움켜잡으며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언성을 높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게 되었네요. 겉으론 괜찮다고 얘기하셨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결국 꼬리를 내리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는 순식간에 기력을 쏟아내서 그런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췌장암으로 살도 많이 빠지셔서 힘도 없으셨을 텐데 저를 지켜주기 위해 힘을 짜내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껴안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셨는지 방에 들어가 누우셨고 저도 아이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그동안 못다 했던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차피 안 볼 사이라 받지 않았고 볼일을 끝낸 뒤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량 한 대가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띈 장면에 경악을 하고 말았고 급하게 달려가 시모 품에 안긴 아이를 뺏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은 왜 안고 계시는 거죠? 저희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당장 나가세요. 예,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할미가 좋다고 품에 안긴 거지. 그리고 너희들 이혼 문제 때문에 안사돈이랑 대화 좀 나누고 있었다. 한번 삐그덕거렸다고.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니?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굳이 극단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얼굴 보고 가려고 했으니까 너도 여기 앉아봐라. 우리 아들한테 대충 얘기 들었지? 그때 집 밖으로 뛰쳐나간 이후에 나도 정말 후회 많이 했다. 솔직히 도와줄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니? 나도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많은데 그 많은 걸 혼자 할 수 없으니 대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욕심이 좀 과해진 건 사실이다. 명절날 음식 많이 해두면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간편하고 좋냐? 다음부턴 무리하게 시키지도 않고 시애미도 도와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꼭 안 좋은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정말 미안하대도 이번 한번 지나가면 앞으로 시애미가 우리 며느리 대접 톡톡히 해주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아니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돌아선 상태이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셔도 제 감정 변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좋게 좋게 얘기할 때 들으면 얼마나 이뻐? 너는 그게 문제야. 단 한 번도 지려하지 않아.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질 않나? 어른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쪽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우리 손자 데려가야지 어쩌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도 발로 찼으니 우리도 우리 식대로 나가야 되겠다. 변호사 상담한 건 너뿐인 줄 알아? 벌써 내 아들이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야. 그런데도 한 번만 더 눈 감아주자는 말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여기까지 내가 직접 찾아온 거다. 너는 어차피 지금 딱히 하는 일도 없잖아. 경제적 능력도 없는 네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막말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안 싸돈 수발 드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환경 속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 법적으로 우리한테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더구나. 이 정도면 너한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대충 알아들었겠지? 어차피 너도 고집 절대 꺾지 않을 것 같으니 이만 일어나야 쓰겄다. 사돈, 몸 관리 잘하세요. 시모는 자기가 이긴 듯한 얼굴을 하며 밖으로 나가셨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의 변화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이혼 문제로 제일 아픈 곳을 건드린 남편과 시모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저 또한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생각보다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혼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고 서로가 합의되지 않아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을 지속해야만 했어요. 상황은 저에게 많이 불리했지만 언제든 기회가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계속해서 버티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을 친구분에게 문자로 연락을 받아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사정을 얘기한 뒤 서둘러 회사를 나와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제 앞에 남편과 엄마 친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는 곧 폭발할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얼굴을 못 보여주겠다는 건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비켜? 나오라고! 지금 시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뭐 어쩌자는 겐가? 지금 자네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줘서 유진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탄이라도 하려고? 다음에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오게. 유진이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거라며. 내 자식 내가 보겠다는데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 늙은이가 정신 나갔어? 빨리 비키라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여기 와서 행패야? 저분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 다음에 맨정신일 때 다시 오든지 해. 나도 이런 모습으론 허락해줄 수 없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은 했지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주민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해 결국 경찰이 동원되면서 파출소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나이 먹고 생각 없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혼 결정하길 다시 한번 잘했다 생각했었죠. 다행히도 엄마 친구분이 더 안 좋아질 상황을 차단해준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잘 해결되었지만 남편의 분노는 저보다 엄마 친구분을 향해 있었고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괜히 저희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엄마 친구분은 미소를 띠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라며 택시를 잡아 주었네요. 언제나 엄마 곁을 보살펴주고 계셨던 분은 어렸을 적 친구였지만 엄마가 이사를 가고 난 이후 잊고 살았었는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 병원에서 만나게 되셨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좀 특이하고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친구분이 먼저 물어보셨는데 두 분이서 어렸을 적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때 당시 엄마 친구분 또한 같은 병실에 아내분께서 먼저 병으로 입원해 계셨고 뒤늦게 엄마가 입원을 했던 거였어요. 친구분의 아내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서로 겪게 된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의지하는 부분들도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마우신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가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으니 기분이 상당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난리를 쳤을 때 저희 가족을 보호해주신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친구분은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항상 엄마 곁을 지켜주셨고 퇴근 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언제 떠날지 모를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재혼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서로 좋으면 재혼을 하셔도 되지만 친구분은 또 한 번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건데 굳이 재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며 밝은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더니 이제 막 잠이 들었다. 아까 그놈이 와선 한바탕 난리를 쳤다니까. 다행히 그이가 중간에 차단해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 네, 봤어요. 그렇잖아도 파출소에 다녀온 길이에요.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만취 상태더라고요. 다행히도 친구분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먼저 돌아왔어요. 엄마, 그분이랑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유진아, 엄마가 이 말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충격받지 마. 그 사람 나처럼 아픈 사람이야. 겉으로 건강해 보이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저번보다 많이 약해진 거야. 나처럼 시간이 많지 않아. 그 사람은 위암이거든. 그 집안도 참 안 됐지. 전처는 내에 종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뒤 위암 판정을 받았으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런데도 내가 여자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매일 찾아와 날 돌봐주고 있는 거야. 네? 그분이 암이라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자식들은 어때요? 전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나 봐. 그래서 지금까지 둘이 의지하며 지냈었대. 많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재혼하자고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한 거야. 그게 왜 그런 것 같아? 전부 다 유진이 너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 문제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재혼을 하면 유진이 너한테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주려 했는데 계속 때가 안 좋아서 말을 못했지. 말도 안 되는 사실들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도 못했어요. 친구분 또한 암이라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그분은 이미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 상황이라며 그냥 때가 되면 정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더욱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재혼을 하면 그분의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니 앞으로 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법적으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걸 엄마를 통해 알 수 있었네요. 엄마는 다음날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거라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분에게 정말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죄송스러워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렇게 모든 걸 듣게 된 이후 친구분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엄마는 전날에 말한 대로 그분과 함께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었고 그 이후 친구분은 엄마의 곁을 매일 지켜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분이 정식으로 엄마와 부부가 된 이후 처음 맞게 된 명절날 집안에 온기가 돌 정도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새아빠가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순간 벌어진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자 가방을 달라는 말에 건네드렸는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약을 찾고 있는 듯 보였는데 가방 안에는 없었는지 난처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결국 119에 신고를 한 뒤 급하게 새아빠를 모시고 엄마한테는 바로 전화한다며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새아빠는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파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새아빠는 집에 들러 원래 먹던 약을 가지고 가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 엄마를 안심시켜 주길 원했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함께 가길 원했지만 택시를 잡아주면서 금방 뒤따라 가겠다고 애써 웃어 보이신 뒤 택시를 출발시켰네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며 서둘러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와 심각할 정도로 다투고 있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네요.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며느리 태력하겠다고. 명절이니 시댁 와서 음식 해야 하는 건 맞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명절날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야 되겠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재료까지 싹 다 준비해서 왔네요.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테니 돌려보내고 싶으면 대신 음식 해주던가 아니면 며느리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더라고. 결혼할 땐 나한테 잘하겠다며 내 아들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이 난리를 쳐서 제대로 된 명절도 못 보내게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그러니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돈이 대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뭐하고 있어요?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전 좀 붙여봐요. 내가 반죽물까지 전부 만들어 왔다니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환자인 엄마를 불러다 음식을 하라는 건데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너 마침 잘 왔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거니?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네가 우리 집안 죄다 망쳐놨으니 너희 사돈이 딸을 잘못 키운 잘못 대신해서 받으라는데 뭐 잘못됐니? 경찰 부르기 전에 이것들 들고 당장 돌아가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저는 그이와 이젠 암남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소송 안 끝난 거 몰라? 사돈, 뭐 하고 있어요? 당장 들어가서 전 붙이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도양아, 괜찮아? 지금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우리 집에서 안 나가? 우리 집? 얼씨구,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그쪽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그쪽이야말로 신경 쓰지 말고 비켜.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새아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새아빠 입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반말을 하며 회사 얘기를 꺼내는 듯 보였고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새아빠 밑으로 들어가 있던 하청업체였네요. 집안일과 회사 일은 별개로 두고 싶으셨지만 시모의 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시부의 업체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며 추가적인 얘기는 명절이 끝나고 다시 대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네요. 저와 엄마도 몰랐던 사실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시모가 제일 많이 당황한 듯 보였고 새아빠는 당장 나가라며 재료들을 전부 현관 밖으로 던지더니 시모가 만들어 놓은 반죽물을 순식간에 머리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흘린 것들 전부 깔끔하게 청소하고 가라며 저와 엄마를 집으로 들여보냈네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에 새아빠의 귀는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끝나고 굳게 닫힌 현관문 밖에선 급하게 달려온 남편과 시부가 시모와 함께 어질러진 복도를 청소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새아빠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 이때에 딱한 사정으로 시부의 회사와 계약을 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네요. 시부와 남편이 같이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거였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이혼소송 법적 공방은 쉽게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였죠. 결국 시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집안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새아빠는 거기에 끝내지 않고 남편에게 친권 포기각서까지 받게 했네요. 저에게 해가 되는 일들은 전부 차단을 해주려고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전부 상황이 끝이 나게 되었지만 문제는 엄마도 그렇고 새아빠도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남편이 몰래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사정이 정말 힘이 든다고 오열을 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당연히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며 소리치곤 집으로 들어왔지만 엄마와 새아빠가 떠난 이유가 걱정이 됩니다. 그 집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새아빠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고 안심을 시켜주셨지만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스럽네요. 엄마와 새아빠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접근 금지 신청도 무의미하다는 말이 하도 많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사 가면 끝나게 되는 건가요? 인생 선배님들의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 1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던 시모가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결혼 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겨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좀 더 시모의 비위를 맞추면서 눈치껏 행동하는 게 최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라서 그런지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하시는 말로는 서로의 얼굴이 익숙해져야 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듯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건 너무하다며 불만을 쏟아내셨어요. 저희도 생활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시모가 부르실 때는 찾아뵙긴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들어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뵙는 것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과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남편도 많이 피곤했는지 일주일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방금 주말마다 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오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니? 결혼을 했어도 언제까지나 너는 내 아들인 건 변함이 없는데 배우자가 생겼다고 엄마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 너희들이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지금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주지만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올 것 같구나. 너희들도 개인적으로 쉬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 평일에 수요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집에서 저녁을 먹던 밖에서 외식을 하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 괜찮은 것 같지? 아니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그건 엄마만 원하시는 거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한 일이라고요. 뭐가 피곤하다는 거야? 너 결혼 전에도 엄마랑 함께 살았으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걸로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는 내가 얼굴 보고 싶다고 해도 안 찾아오겠다. 얘 새아가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편한 거니? 네가 내 앞에서는 조용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엄마 집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사람이랑 새로운 환경에서 아직 제대로 적응도 못하며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집에 오면 저희 둘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마음 같아선 한 달에 한 번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말 나온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셨었다고요. 뭐라고? 지금 엄마가 한 말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만 오겠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시모는 주말마다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을 남편이 꺼내게 되자 굳어진 얼굴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모는 저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괴롭히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행동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참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겠다고 통보를 한 시점부터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불만 없는 거지? 너희들 결혼한 뒤로 처음 오는 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연락 한 통 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저희도 이제 막 퇴근해서 정신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야 너희가 평소에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현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집안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네. 바닥 걸레질은 언제 한 거니? 소파 위에 먼지는 수북하게 쌓여 있고. 너는 집안 살림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평일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 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리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지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사는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면 당연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있었고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남편도 옆에서 제 편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상처를 받으셨는지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댁과 저희 집의 거리가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크게 걱정은 없었고 시모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시모가 다시 오셨더라고요. 무언가를 놓고 가신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던 그 순간 시모의 한쪽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이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통을 바닥에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들고 온 통은 다름 아닌 락스였어요. 제가 뭐 하시는 거냐며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락스통을 빼앗으려 들자 어디서 시모한테 대드냐고 버럭 화를 내시더니 락스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락스통을 빼앗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벅이 된 락스를 씻어내기 시작했고 화장실 밖에선 남편과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가 싫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제가 앞으로 엄마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락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그걸 머리 위로 부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도 방금 봤잖아.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대드는 거 똑똑히 봤지? 초장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분명 나를 잡아먹으려 들 거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인 줄 알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기라도 하면 그땐 오늘보다 더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보면 모르겠니? 세아가 네가 하는 행동에 따라 내가 너한테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거다. 앞으로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시모는 한바탕 난리를 치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온몸에 묻어있던 락스를 전부 다 씻어낸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바닥에 흥건해진 락스를 힘들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환기를 시켜도 이미 온 집안에 퍼진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에도 락스 냄새는 여전했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락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튄 락스 때문에 변색이 된 곳도 있었네요. 피해가 상당하자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던 남편은 들고 있던 걸레를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거라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절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거라며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저도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 쉽게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가 시모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자 시모도 점점 한계에 달하신 듯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돌아오는 주말에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가자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저희 부부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할 거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주말의 시댁으로 다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니? 무작정 연락도 안 받고 막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번 다시 내가 직접 가거나 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는 만큼 너희들도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니? 나만 양보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희가 양보해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얼굴 뵈러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정해놓고 찾아뵐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락스를 머리 위로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세아가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버렸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내가 제정신이지 비정상일까봐? 애들이 나한테 개념 없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른 응징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락스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손까지 올려 붙이려는 거 정말 힘들게 참고 넘어갔다고. 도대체 세아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는 거야? 죽을 죄라도 지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애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이건 내가 봐도 당신이 100번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애들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러다 정말 당신이랑 인연 끊고 살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큰딸도 그렇게 보내더니 막내 아들까지 떠나보낼 작정이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 만약 애들도 인연 끊겠다는 말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알겠어? 너희들도 이제 그만 끌려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야. 세아가 너도 눈치 볼 필요 없다. 내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 안 와도 되니까 너희들 앞날에만 신경 쓰고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된다면 그땐 나한테 바로 알려줘라. 내가 직접 나서야지 안 되겠어. 시부의 말에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시곤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남편한테 위로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시모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는지 인연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시자 표정은 점점 심각해지셨고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네요. 시모의 억지들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지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마셨네요. 어느 날 엄마가 제가 보고 싶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다길래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남해에서 지내고 계셔서 거리가 너무 멀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저희 부부가 찾아뵙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제가 말려도 올라오시려는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분명 시댁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 받지 않았고 더 이상 반복해서 전화를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남해에서 서울로 출발하신 엄마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려고 틈틈이 연락드렸고 남편한테도 저희 엄마가 오실 것 같다고 전달을 한 뒤에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의 긴 근무 시간을 끝내고 서둘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미리 도착하실지도 몰라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뒤이어 퇴근을 했는데도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실종 접수를 하게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하도 고집을 부려서 막을 수 없었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네요. 아빠는 일이 워낙 바쁘셔서 같이 올라올 수가 없으셨는데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아빠 탓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일단 엄마와 연락이 닿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설명한 뒤에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 일대의 CCTV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자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정신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상태론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모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확인한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와 함께 있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밖에서 저희 엄마를 찾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왔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서 사람 난감하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 언제 오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 안심시켜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희들도 빨리 와서 일손 좀 도와라. 생각보다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서둘러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왜 마당에서 반상기를 설거지하고 계시냐고요? 보면 모르니? 곧 명절인데 반상기 그릇이 필요하잖아. 나 혼자 이 많은 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한테 도움 좀 받아볼까 해서 너희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글쎄 어디서 많이 뵌 사람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길래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돈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길래 방도 좁은데 애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우리 집이 넓으니 애들 퇴근하면 우리 집으로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네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김에 사돈이랑 반상기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하고 있었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니? 사돈께서 너희 얼굴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 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허리도 펴지 않고 일하시는데 덕분에 내가 아주 편하게 살림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날 추운데 고생하셨으니까 저녁이나 한 끼 하시게 이제 그만 들어가도록 하자. 너희들은 설거지가 끝난 반상기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라. 사돈께서 손이 참 야무지시네. 어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셨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이용하셔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저희 엄마를 이렇게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봤던 광경은 저희 엄마는 힘들게 설거지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땅콩을 까서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뭘 같이 하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저희 엄마를 상견례 할 때부터 무시하시더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세요? 이깟 반상기를 지금 한겨울에 마당에서 설거지 시키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명절 때 어머님 댁에 오고 싶다 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닌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는데 한겨울에 밖에서 6시간을 떨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엄마 손이 얼음장이에요. 고무장갑은 아예 주실 생각도 없으셨던 거죠? 하필 고무장갑이 글쎄 오늘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설거지 좀 시킨 것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사돈 혼자서 일하시는 거 지루해 하실까봐 옆에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서 추운 날 밖에서 같이 떨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 네가 내 전화를 제때에 받기라도 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반상기 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라.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상기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던져버렸고 반상기는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마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힘들게 닦은 건데 뭐 하는 거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셨고 남편은 덜덜 떨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입고 있던 잠바를 걸쳐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들과는 좀 다르세요. 지능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력은 좋으셔서 한번 왔다 갔다 한 곳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아빠와 몇 번 오신 적도 있었고 엄마 혼자 오신 적도 2번 계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시모와 마주치게 되면서 시댁으로 가시게 된 엄마는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모르시곤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거였고 저희한테 이 사실을 최대한 늦게까지 숨기면서 시모가 계획했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연락을 취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저희 엄마를 차에 태워드린 다음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겠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억울하다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가고 있던 그때 시부가 대문을 열며 들어오셨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시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엄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아빠, 내가 이래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한테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명절이라 인연 끊은 지 5년이나 돼서 그래도 아빠 얼굴 봐서 찾아온 건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너도 잘 생각해. 계속해서 피해만 볼 뿐이야. 너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누나처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오히려 엄마가 없는 지금의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아빠, 저희 그만 돌아갈게요.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지 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곧 명절이라 내가 큰애를 얼마나 힘들게 설득시켰는지 알아? 집안의 기둥으로서 모든 걸 좋게 만들려 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해서 집안을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더 일을 키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얘 세아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줘봐라. 저는 시부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시부는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참기 힘드셨는지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던 호수를 집어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부는 눈이 뒤집힌 상태셨네요. 시모의 온몸이 찬물로 뒤덮였고 시부는 시모의 뒤 목덜미를 잡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신발까지 떨구셔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하얀 입김을 내뿜으시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족을 더 이상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대문을 강하게 닫아 버리셨습니다. 시모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돌리시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셨어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며 따뜻한 방 안으로 모셨고 저희 가족 모두 따뜻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모는 추위에 떨면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시며 몸부림치셨습니다. 시모는 결국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위를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좀 전과는 다르게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모가 시부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며 오히려 저희를 나쁜 사람들로 만들고 계셨네요. 형님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부도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준 시모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선택하셨네요.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또다시 변하겠다는 말을 하셨지만 시부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갈라서신 이후에 저희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곧 명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모는 또다시 시부의 집에 찾아오셔서는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모에게 넘어갈 생각도 없고 두 번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